안녕하세요, 상세효과입니다.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2분기 동안 우리 돈 2조 원 숏배팅을 했는데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2분기 기준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 스파이, S&P 500, 그리고 QQQ, 나스닥이죠. 풋 옵션을 샀습니다. S&P 500, 나스닥 각각 200만 주씩 총 400만 주,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무려 94%에 달합니다. 정리하면 6월 말 기준으로 S&P 500 1.1조 원 숏배팅, 나스닥 1조 원 숏배팅, 총 2.1조 원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한 건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숏배팅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것이 바로 마이클 버리였죠. 이 영화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S&P 500이 고점에서 28%가 하락을 했고 거기서 다시 29%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2조 원의 숏배팅을 한 건데 7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증시 매력도가. 지난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죠.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S&P 500의 기대 수익률 4%대입니다. 반면에 1년짜리 국채금리가 지금 5.4%거든요. 주식 사느니 망하지 않는 국채금리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딱 그 즈음에서 꺾인 거죠. 여러 정황상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 먼저 마이클 버리의 예전 그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마이클 버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진짜 큰 돈을 번 건 맞습니다. 근데 숏 물량을 2005년도부터 모아갔어요. 이때 초부터 모아가서 실제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2년 동안 존버를 하다가 결국에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자들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증시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물려있던 거죠. 숏에 물려있다가 결국에는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큰 돈을 번 건데 쉽게 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진 못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도 숏을 쳤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 2021년 초중반, 이때 숏을 치고 나서 거의 200달러 초중반 대였는데 여기서 420달러까지 올랐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숏을 쳤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못 버티고 손절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100달러까지 폭락을 했죠. 결국 이거는 투자 실패로 남았지만 금융위기 때처럼 조금 더 버텼다면은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의 숏배팅 때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어느 정도 성견지명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정확한 숏 타이밍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가 맞추긴 했지만 타이밍은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성과도 크게 좋진 않아요, 사실. 계속해서 약세장 베팅을 하다가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손실을 본 것도 있고 예측도 여러 번 틀렸죠.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숏 베팅을, 풋옵션을 실제 샀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름 크게 베팅을 한 거죠. 물론 이게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중이나 옵션 가격이나 만기 이런 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2분기 기준으로는 크게 숏을 쳤다는 거 참고는 할 만한 사항이죠. 이 마이클 버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숏 타이밍은 사실 정확히 맞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췄다고 또 맞추란 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마이클 버리 특성상 타이밍은 계속 제대로 맞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은 해야겠죠. 일단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그리고 CPI, 물가가 둔화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미국의 호재가 아닌데도 아이러니하게 달러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국채금리, 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다 잘 나왔는데 끝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이벤트가 소멸됐다. 주요 빅테크들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2차 전지에 쏠렸던 돈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일부 섹터로 돈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빠졌다 하는 자금 순환의 모습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증시 시나리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달러와 환율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동네 북입니다.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환율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 위안화 환율, 원달러 환율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현재 중국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연쇄 부도 위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증시에 또 하나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환율이 1338원입니다. 원래 이렇게 빠지는 걸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아까 위안화 환율이 크게 올라가는 그 과정,
항생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과정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생지수도 지금 이평선들이 우하향을 하고 있으면서 모여있죠. 모여있는 과정에서 역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그 초입인데, 여기서 주가가 들어올리지 못하면 이게 역배열로 이평선이 펴지면서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간인데, 특히 원달러 환율 지금 1338원, 지금 기존 고점이 1347원이거든요. 여기를 넘으면 훅 갑니다. 시나리오가 수정돼야 될 수도 있다. 러프하게 1350원 정도라고 봤을 때 환율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일단 국면이 바뀐다고 보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베스트 시나리오, 증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자면 첫 번째로 그냥 여기서 고점 넘기 전에 그냥 다시 빠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전고점 1347원을 넘더라도 1390원대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재차 크게 빠지는 이런 형태가 두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 근데 일단 환율이 이 고점 1347원 50원대를 일단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지금 일단은 여기 추세 저항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를 넘어선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바뀔 거예요. 시나리오가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3년 들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8월 말까지 남은 8월 달에 이 증시 그리고 달러와 환율의 움직임, 국채금리의 움직임,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4.34%, 여기를 넘어가면 또 크게 폭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변곡점이란 거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추세의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그 추세의 방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 즉 이 추세의 방향이 강화되거나 현재까지 가고 있는 이 추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변곡점이에요. 이런 자리는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손절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그 방향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자리라는 거죠. 환율과 국채금리, 달러 모두 굉장히 중요한 최중요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어제 또 7%가 하루 만에 올랐죠. 그러면서 지수도 약간 방어를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갈 것이냐, 단기 증시 방향을 바꿀 만한 촉매제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일단 9월달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는 달이에요. 지금 8월이 2주 정도,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9월달까지의 이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향후의 증시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자, S&P 500입니다. 세 번째 상승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이 세 번째 파동의 전체 조정인지 혹은 이 세 번째 파동의 사파 조정인지, 이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채널을 뚫고 위로 가더라도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네 번째 조정,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상승,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다시 네 번째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8월달, 9월달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환율 입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중요한 매물대인데 이거를 지금 강하게 뚫었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줄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상승이 추세로 갈 것이냐. 일단 1347원 50원 정도를 기준으로 이 변곡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자, 마이클 버리가 2조원 숏배팅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경험상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의 과거 투자 판단을 참고했을 때, 그리고 지금 숏배팅을 했다는 것, 증시가 지금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는 경기 침체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상방이 결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향후에 금리가 빠지고 유동성이 증가할 텐데, 이 상황에서 증시 바닥이 또 한 번 나왔던 경우는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입니다. 이걸 보고 마이클 버리는 숏배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기 상황,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증시가 크게 빠질 수 있다면 국내 증시, 세계 증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이 급등할 텐데, 이거는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 환율, 달러 모두 중요 변곡 구간에 와 있다. 지금 남은 8월, 이 움직임이 향후 남은 올해 하반기 장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
8월달, 9월달 증시 변동성에 주의하자. 일단 8월달 지금 국채 금리라던가 달러, 환율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9월달은 역사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은 그 변동성에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특히나 8월달, 여기에 따라서 남은 2023년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남은 8월달 움직임에 따라서 저 또한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하고 세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를 온하는 게 안전한 투자 방식이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죠. 지금 환율, 달러, 2023년 들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 가격들 있죠? 환율 1347원, 1350원 부근,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103포인트 정도, 여기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빠져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에 와 있다. 넘어가면은 추세적으로 한번 크게 위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주의 깊게 트래킹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움직임을 보고 추가적인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